네, 이 자리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얼굴이 그냥 전처럼 그냥 환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봄철이 되다 보니까 많이 농사일 보시려면 마음도 바쁘시고 그러실 텐데 우리 나오셨는데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영농철로 접어들고 있는데 새 정부도 출범을 했고 우리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개방화라든지 또는 여러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국민의 기대에 알맞게 올해도 농산물 유통, 수출, 식품 산업 육성 이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공사도 그러한 시대 흐름과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에 알맞게 열심히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 새 정부가 출범에 따라서 농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농민의 소득 증대다 이제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예.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면은 선진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정부가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다루어 나감에 있어서 농촌 분야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예. 우리 이 농업 분야에서는 창조 경제를 실천하고 또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소득과 경영 안정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그 농업 분야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농업이 앞으로 신성장 농nghiệp 산업으로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요. 그 과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 우선 순위를 많이 가지는 것이 이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입니다. 그래서 유통 구조 개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은 과거 정부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은 부분도 있고 또 미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떤 것은 유통 구조나 농산물 유통 분야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효과가 못 미치는 분야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유통 구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의 문제, 즉 상지에서 생산이 적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격에 불안하고 또 비싸게 산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완충 장치, 즉 식품 산업이라든지 시장에서 여러 가지 관련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잘 안 이루어져서 유통 개선이 잘 안 되는 분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정책을 농협 중심으로 어떤 그 산지의 조직화, 규모화, 계열화하는 거라든지 직거래를 강화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도매 시장의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유통 구조를 고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유통 단계가 많다는 것이 통상 지적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만은 유통 단계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서 유통 과정의 비효율이나 낭비가 있는 것을 좀 줄이고 또 새로운 유통 채널, 새로운 유통 경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정부의 큰 방향에 맞춰서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아울러 우리 사이버 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 확충해 나가서 새로운 유통 경로로서 대한 유통 경로로서 대책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고 소매상이라든지 이런 일선 골목 상권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유통 개선의 효과가 직접 피부에 와 닿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중점적으로 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이 농산물 시장을 먼저 방문하실 정도로다가 그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사장님도 많은 고민을 좀 많이 하시겠습니다. 요새. 예,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또 힘을 받아서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금 21세기의 어떤 농산물 유통의 문제는 유통 자체의 문제보다도 포장비라 물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관련 분야의 원가의 문제도 많이 같이 고려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개방의 문제 수출과 수입이라든지 이런 개방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그 자체만의 이
이 문제로 봐서는 제대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방 관련되는 산업 또는 수출 또는 산재 생산이 적기 때문에 소비재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유통의 문제로만 한정시켜서 보다 보면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비 문제, 시설 현대화 문제, 뭐 조직화, 규모화 문제, 산지 생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유통 문제를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공사지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복합적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농사라는 게 농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일, 이게 가장 큰 방법을 만드는 일이 큰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요즘은 우리 농산물들도 이제 첨단화되고 이제 대형화되고 이러면서 그 해외 수출 판로들도 많이 개척을 해서 해외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뭐 지역 특산물들도 이렇게 수출을 꽤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지원들도 따로 방법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지금 우리 국내 농업의 문제를 국내의 생산과 소비의 관점으로 봐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넓게 봐야 된다. 즉 수출 농업의 이 영역으로 우리 농업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과제가 본격적으로 FTA 시대입니다. 지금 한미 간의 FTA를 한 지가 이제 1년이 되었고 또 한 EU도 기 발효돼서 시행 중에 있고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전방위로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한중일 FTA를 또 시작을 해서 또 1차 협의를 그저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이 FTA 시대가 전방위로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도 수출 농업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그래서 값싼 농산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공을 한다든지 또는 제조를 해서 새로운 농식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수출 농업 시대를 열어야 동시에 국내 수급 불안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소득 증대와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것에 상당 부분 성과도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가 수출 실적을 80억 불이 넘었습니다. 80억 불이 넘었는데 대단한 그런 실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 지난 5년 전에 지난 한 MB정부 출범할 때 48억 불 수준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80억 불이 넘었으니까 그건 상당한 성과고 지난 한 20년간 30억 불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농식품 수출이. 그러다가 우리가 수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힘입어서 바로 이렇게 성과가 이렇게 났다. 그래서 앞으로도 역점적으로 수출은 해 나갈 것이다. 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수출을 역점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직결됩니다. 이 경기도의 경우에도 지난해 7억 7천만 불, 전체 우리 80억 불 수출액이 한 8.8% 정도 됩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 농업의 시대를 열어야 다양한 대안이 좀 나올 수 있고 또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인근 이웃나라 일본에 우리가 지난해 30%에 가까운 24억 불을 수출했습니다. 전체 수출액에. 그다음 중국에 13억 불 정도를 수출을 했는데 일본과 중국이 전체 수출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거대 이 수입국이 옆에 있으니까 이런 그 거대 수입국을 상대로 우리가 다양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정진하고 또 홍보 또는 전시회라든지 박람회에 열심히 참여해서 노력하면은 시장이 얼마든지 넓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수입 그 시장의 규모가 한 1230억 불, 중국이 한 1710억 불 정도 되는 큰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중국에 들어가는 우리 농식품의 이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국가의 수입액이 1%도 안 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앞으로 노력만 더 하면은 큰 시장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수요에 알맞는 신상품을 개발하고 또 그 신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포장도 고치고 디자인도 판매 촉진 활동도 또 품질과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과거에는 수출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수출을 해서 성공한 많은 기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분야에서 많이 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수출 농업의 시대도 열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농업 희망이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데 농사는 뭐 90%가 하늘이 지어준다 이런 말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기후 변화가 요즘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제 테마가 되고 있는데 이 농수산물 생산 이 수급 불안 이게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다. 연결고리가 기후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예. 인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드는데 우리 공사에서도 이에 대한 뭐 단계별 위험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실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그 농산물 수급 불안의 문제가 수급 불안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한테 심각한데 그것이 이 기후 변화라는 우리 위기 때문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우리한테 다가오는 위기가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수자원 위기, 뭐 기후 변화 위기 있는데 이런 것들이 농식품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소용돌이가 좀 심하게 지는 편이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굉장히 기후 기상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난 100년간 뭐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0.75도씨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2배, 1.5도씩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의 작황 또는 수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비단 그런 생산뿐만 아니라 각종 병해충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배 적지가 이동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 여러 가지 변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농업 분야가 완충 장치를 해야 되는데 수급 안정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단계별로 이 정도의 이 기후가 오면 수확량이 어느 정도 이상 될 것이다. 또는 이 단계는 굉장히 심각하다. 또 이런 단계를 저희들이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이런 단계를 세 단계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여기에 알맞는 어떤 우리의 수급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심각 단계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은 우리가 비축 보관하고 있던 그 물량을 일단 시중에 방출을 해서 가격 안정을 기하고 해외에서 또 긴급 도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기타 뭐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이런 단계에 알맞는 어떤 경보 시스템을 가지고 예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가 가격 안정과 그 유통 개선과 연계되겠습니다만 가격 안정을 해 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어떤 과제는 정확한 관측, 수급 예측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그 기상 이변을 해서 맞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책 차원에서는 이런 안정적인 대안을 몇 개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대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국내의 이 곡물 수급 상향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곡물 수급 상향에 대해서도 조기에 대응하는 early 워닝 시스템, early response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기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가격의 변화의 충격이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오지 않도록 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아직 고민들을 아직 우리 그렇게 심각한 단계까지 가 있는 건 아니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한 1,500만 톤의 어떤 곡물을 수입하는 그런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곡물 작업도가 26%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이 뭐 한 1,500만 톤 가운데 한 900만 톤 정도가 사료 곡물인다만 어쨌든 세계 곡물 시장의 수급 변화가 심하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직격탄을 맞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해 나가야 되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한 200% 300%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 충격을 좀 줄여서 100% 정도로 이렇게 해나가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곡물 조달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요즘 들어서 그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셨습니다. 시민의식들이. 예. 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일본산 그 농산물에 대해서 뭐 불신들이 있고 뭐 아직까지도 그걸 다 털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반입돼서 이 국민들이 잡수고 계신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뭐 최고 수준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뭐 그렇게 방사능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그 식품 안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뭐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이런 나라라고 여겨지고요. 또 그다음에 품질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강구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농산물이나 식품의 안전이라 하는 것은 생산 단계부터 생산 단계나 유통이나 뭐 가공 뭐 이런 여러 단계에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 단계마다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농식품 분야는 주로 이제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의 안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우리 농식품을 또 수입도 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원료 농산물이나 또는 가공식품 가운데서 또 안전 문제에 또 철저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도 검역이라든지 검사를 또 철저히 하고 사전 예방도 철저히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 또 우리가 잘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많은 농식품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 농산물에도 또 똑같은 그렇죠. 정도의 이 안전성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가에다가 어떤 그 아이디를 부여한다든지 또는 사전에 여러 가지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 농가 단위의 여러 가지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나름대로 농약이라든지 비료의 사용하는 그 안전 기준을 지키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제도적으로는 많이 방안이 있는데 그걸 잘 지켜야 되고 또 지킨지 여부를 잘 또 관리도 해야 되는 뭐 그러한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없어서 잘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뭐 제도는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또 이제 잘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이식도 좀 높아져야 되고 이제는 과거 양적인 어떤 식품 소비보다는 질적인 소비, 식품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많이 그런 이동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심의 변화에 알맞게 우리도 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정부 정책도 이제 크게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안전한 먹거리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잠깐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중국이라는 큰 대륙이 있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데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나 이 먹는 것에 그렇습니다. 뭐 좋은 것부터 뭐 우리가 중국산 하면은 우리하고 맞질 않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실제 이제 중국이 자꾸 성장하면서 중국의 먹거리 문화도 좀 달라질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에도 큰 변화가 올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걱정을 해야 될 일이 좋아해야 할 일인지 이게 아직은 좀 어떠세요? 분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중국이 성장을 빠르게 하고 또 워낙 그 인구가 13억 이상 인구가 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곡물이나 식품을 수입하기도 하고 또 상당량을 또 수출하기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인근에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지난해 53억 불 농산물 식품 이렇게 좀 많이 수입하고 있고 또 수출도 우리가 지난해 한 13억 불 이상을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현실적으로 중국에 싼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격 문제나 또는 뭐 품질 문제나 또는 위생 기준이나 안전 문제에서 명확하게 규정에 위배되는 게 있으면 우리가 막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 우리가 그것을 막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중국 시장에 대한 많은 연구도 하고 우리의 안전한 식품을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방향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유제품이라든지 육류 분야가 중국의 중산층 또는
농림축덕청이 우리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중국이 지난해 곡물도 한 1,400만 톤 수입한 나라입니다. 나라고 1,700억 불 이상의 어떤 농식품 수입하는 그런 국가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중국인들의 수요에 알맞는 그런 고급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면 시장이 넓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아마 미국을 제치고 굉장히 큰 대국이 될 것이다. OECD에서도 2016년 정도가 되면은 막 세계 제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엄연한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외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농식품의 교역 정진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국 시장을 많이 진출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대한 큰 시장이 우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리적으로나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다. 가깝기도 하고 식관습이나 문화도 상당 부분 비슷한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은 우리 농업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나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저기서 중국의 농식품을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 청도에다가 우리 유통센터를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해라든지 북경 기타 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전시 판매 홍보 행사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해 나감으로써 중국 시장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위기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식품을 수출 정대하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본격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좀 조금 이런데 질문이 있으니 있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K-팝에 뭐 싸이가 있다면 어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이끄는 선도 가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산물에도 우리 농산물 수출을 이끌어가는 선도 품목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타 농식품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해 80억 불의 농식품을 수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위 품목을 이렇게 예를 들면은 담배, 골련이 이제 1위고 그다음에 참치, 그다음에 커피 조제품, 그다음에 자당, 설탕, 그다음에 김, 음료, 라면 이런 것들이 상위 7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공품과 수산물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좀 특이할 것은 지난해 1억 불 이상 된 품목이 14개 품목이고 2억 불 이상 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김과 음료, 라면 이것이 지난해 처음으로 2억 불을 넘었었습니다. 이제 김은 전통적으로 뭐 우리가 뭐 동양인, 아시아인 중심으로 밥에다 얹혀 먹는 김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김이 스낵 상품으로 다양하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에 우리 수출 1위 품목이 김입니다. 그래서 김이 우리가 여러 가지 요리법도 개발하고 다양한 제품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김 수출 시장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김을 중심으로 한 우리 새로운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보여주듯이 우리나라 농식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깨고 새로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품을 만들면 세계 시장이 엄청 넓다.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이 한류 열풍이기도 하고 우리 K-팝 스타들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떤 한류 열풍이 우리 농식품 수출 정대와 잘만 이렇게 연계해 나가면은 우리의 어떤 수출 시장은 그야말로 예상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품목도 우리 농식품의 제일 애로사항이 어떤 스타 품목이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계절 변화가 심하고 또 많은 땅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은 또 장점으로 우리 식품이 안전하고 깨끗하다. 또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사계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색에 알맞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활용을 해서 하면은 우리가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이나 발전에 도움되고
또 우리나라에 크게 우리 농식품의 범위와 이 영역을 넓히는 데도 크게 수출이 기여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 듣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지금 먼저 번에도 그렇지만 이 한식의 세계화. 예. 이것도 지금 공사에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시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좀 많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한 말씀. 예, 한식의 세계화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름대로 뭐 한식의 세계화를 하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우리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2009년에 뉴욕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9%였는데 예. 2011년에 41%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보면 한국 식당의 수가 눈에 띄게 막 3배, 4배 늘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식이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여러 나라에서 소비의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프라를 만들고 여러 가지 그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고 이런 쪽에 우리가 이 노력과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로 한식의 품질을 높이고 좀 시간을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면은 우리 한국 음식이 세계적인 어떤 붐을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식이고 기능식이고 또 우리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음식이 굉장히 몸에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고 또 이런 그 결과를 세계적으로 발표도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 날개를 좀 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식 세계화에 더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수 사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아쉽는데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 많은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모셔서 듣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재수 사장님은 이제 농업 전문 경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고 우리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마무리 인사 담소 말씀 나눠주시죠. 예, 우리 농업의 과제가 그동안에 모자라는 시대에 생산 정대 중심으로 정책을 펴와서 나름대로 상당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은 국민의 소비의 패턴이 많이 바뀌고 또 수입이 많이 증대되고 개방화가 진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구조적인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는 생산 농업에서 어떤 수출 농업으로 생산보다는 생산 이후의 가공, 유통, 저장, 수출, 식품 산업 육성 이런 쪽으로 어떤 정책의 중점이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역량을 많이 모아나가는 것이 우리 큰 과제입니다. 또 이제 전통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범위를 이제 좀 벗어나서 농업이 첨단 산업, 그야말로 창조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데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IT와 BT가 융복합해서 신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첨단 과학이 바로 농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우리의 역량을 많이 높여 나가는 것이 미래에 우리 국가의 역량도 축적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농업을 해서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수출을 해서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성공한 사람들보다 실패한 분들이 좀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농업 자체가 어려운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신데 농업이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성공을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크게 도움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경기도 일원에 식품 가공 공장을 몇 군데 돌고 왔습니다만은 굉장히 지역 고용을 촉진시키고 수출도 하고 지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그런 농식품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경기도 농업이 살아야 우리 농업에 희망과 미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정말로 우리 농업의 새로운 희망,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농업이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창조경제 요즘 한참 화두가 됐는데 창조경제의 그 근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이야말로 각종 생산과 유통, 수출, 가공, 기타 IT와 BT, NT가 종합적으로 융복합에 들어가는 복합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의 많은 지도자들이나 많은 미래학자들도 농업 분야의 어떤 농업이 나노기술 이상의 어떤 고가치 산업이다. 미래를 여는 열쇠다.
뭐 기타 다양한 여러 가지의 언어로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가고 있고 향후의 신성장 동력 분야가 농업 분야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김재수 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